안녕하세요. 코인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남자 코아남입니다. 네, 촬영 시간은 2026년 1월 13일 화요일 새벽 1시경입니다. 지금 미국 3대 지수를 보면 개장한 지 약 1시간 반 정도가 지났는데요. 지금 혼조세예요. 상승과 좀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비트코인은 지금 현재 91.6K를 기록 중에 있네요. 낮에 여러분 많이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파월 의장의 그 형사 기소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시장이 많이 흔들릴 줄 알았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이 없는 상태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낮에 떨어졌던 부분을 지금 미국장에서 많이 만회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차트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X에 나와 있는 해외 암호화폐의 굵직한 소식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지난주에는 음봉에 마감을 했습니다. 95K를 좀 넘겨서 이 음봉의 박스권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나 싶었지만 다시 한번 부딪히면서 결국은 또다시 횡보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이 파란색 박스는 지난 25년 초에 나왔던 트럼프가 처음으로 관세를 언급하면서 시작됐던 이 하락의 매물대입니다. 상단이 89, 하단이 74K예요. 그래서 많은 지금 하락을 보시는 분들은 이 74K를 깨는 하락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 코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부터 분할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라고 보고 있는 거고,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다시피 마지노선은 약 71K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74K를 살짝 깨는 구간이죠. 그 사이에 이 200주선은 올라올 것으로 보이고요. 결과적으로는 횡보가 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이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26K에서 80K까지 약 35%가 하락한 거고요. 이 자리에서 저희가 분할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의문을 시즌 종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현재 가격이죠. 그래서 사기에 굉장히 망설여지는 또 가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몇 가지 근거를 갖고 확신을 좀 갖고 있죠. 일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59에서 끝난 적이 없다. 비트코인 강세장이 끝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40에서 30 구간에 있었으면은 우리 알트코인들이 이렇게 많이 망가지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를 보시면 알트코인은 1년 내내 하락만 했어요. 반등 없이. 그럼 결국은 작년 초부터 이 하락장이 지속이 됐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1년 정도의 하락장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보다 늦게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게 좀 코아남의 생각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흰색 약 69K가 지난 21년도의 고점이에요. 고점 부근까지 약 25% 정도밖에 남지 않은 지금 현재 가격대는 매력적인 가격입니다. 그만큼 지난 21년 대비 이 126K가 많이 올랐던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설사 이곳까지 빠진다고 한들 약 25%의 하락, 즉 분할 매수를 하면 충분히 그 하락폭을 줄일 수가 있고, 우리가 바닥이 어딘진 모르지만 일단은 전 고점, 21년도 이 고점들을 저항받았던 부분들을 이 의미 있는 69K를 깨지 않는다고 보는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될 것입니다. 주봉상 지금 데드크로스가 날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50주 이평선과 20주 이평선이 지금 교차를 하려는 모습인데, 이번 주, 다음 주 비트코인 가격이 반등을 해준다면 데드크로스가 안 나고 겹치는 부분에서 다시 20주선이 돌아가는 또 흐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지켜봐야 된다. 설사 데드크로스가 나온다고 해도 바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23년도 하반기의 이 부분인데요. 이때도 골든크로스를 기록하고 바로 데드크로스로 빠지는 것 같았지만 캔들은 50주 이평선 밑에 있었죠. 이때도 약 6주간 밑에서 머물렀었는데, 이때도 데드가 날려는 모습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20주선을 돌려버렸죠. 상승으로. 그런 케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사실상 비트코인으로 오늘 그 온체인 데이터도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비트코인으로 그렇게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없어요. 비트코인으로는. 결국은 저희들의 손실은 대부분 알트코인에 의한 손실이겠죠. 이 암호화폐 시장.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비트코인 위주로 가장 빨리 이 암호화폐 시장이 회복할 때 가장 먼저 회복할 수 있는 자산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저희가 물려있던 알트코인들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매수를 저 코아남은 추천을 드렸던 부분이고, 이제 이더리움 차트를 볼 건데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결국은 4,800불을 돌파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4,800불이 21년도의 고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고점이 4,860불. 비슷한 라인입니다. 1년도의 고점, 그다음에 현재의 고점입니다. 결국은 이걸 넘는 4,850불을 넘는 상승을 저 코아나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근거는 비트코인으로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봤다면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DAT 기업의 모멘텀을 갖고 있어요. 이더리움이. 그리고 차트적으로 보셔도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이 분홍색 선, 삼각형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지금 힘이 오랜 시간, 약 4년이 넘게 지금 응축이 되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지만 저희 바닥 원형 패턴이었죠. 이 원형 패턴을 돌파를 해야 됐지만 24년 초반에 돌파를 못하고 다시 한번 무너지면서 결국은 이 저점들을 이은 하단 트렌드 라인, 이 삼각형의 하단 트렌드 라인 200만원까지 빠졌었어요. 빠지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을 했다가 재차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형 바닥 패턴을 둘째 치고라도 지금 현재의 모습, 최근의 모습을 보면 결과적으로 주봉상 역헤드 앤 숄더 패턴이 나오거든요. 넥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돌파 시점이 이 위에 상단 삼각형을 만들었던 지난 고점들을 이었던 이 핑크색 상단선이 됩니다.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번 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3,800불을 돌파하고 나면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이런 쪽으로 이 길이만큼 돌파하는 시점에서 상승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결국 만불은 꿈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저 코아남은 피보나치 전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피보나치 확장으로 약 1,000불 이상의 상승을 이번 목표가로 잡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암호화폐 분위기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희망 회로를 그리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 시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소외받고 있는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 원자재 쪽도 많이 올라 있고 미국 나스닥도 많이 올랐고 또 저희 국장도 많이 올랐죠. 결국은 그 시장에 들어갔던 돈들은 다시 순환을 할 것이고 그 순환을 할 때 현재 소외받고 있었던 이 암호화폐 시장이 큰 수혜를 받게 될 것이고 결국은 이쪽도 그 갭을 메꾸러 갈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상승이 또 유동성이 급격히 풀리는 시기와 맞물린다면 그 상승폭은 다른 자산보다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남아 있어야 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알트코인, 소형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갈지를 몰라요. 사실 개별 알트코인 모두가 우리가 어떤 가격 상승에 몸통을 줘야 될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이 암호화폐 대표 주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지금 현재 가격이 애매해 보여도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타 자산 대비 투자하는 게 적기인 것 같고 만약 투자를 하고 싶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집중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고 그래도 지금 현재에서 지금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횡보 이후엔 상승이 나올지 하락이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상승이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 하락도 나올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현금의 모든 걸 쓰지 마시고 그 현금의 50% 비중만 매일이든 매주든 분할 매수를 해 나가자. 적립식 매수를 해 나가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도 약 98.4 오늘 기준에 달러 인덱스는 이제 90 초반이나 80 후반까지는 빠져줘야 암호화폐 시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도 약달러를 지향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지정학적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그리고 본격적인 유동성이 풀리면 달러 인덱스는 자연히 하락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잠깐 보시면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저희가 평균 암호화폐 시장의 20%를 차지할 때 이더리움이 시가총액이 이때가 고점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지난 과거들을 차트를 봤을 때. 근데 22년도 6월 우리 이 사이클이 시작되기 전에 최저점이었죠.
이때도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14%. 근데 지금 현재는 10%죠. 이때는 비트코인 및 모든 암호화폐 자산들이 다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얘가 14%까지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12%예요. 그럼 아직도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더리움의 도미넌스 비중이 낮다라는 걸 저희가 인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도 매력적인 부분이에요. 단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우리가 생각하는 불장이 왔을 때는 이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과열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돼요. 결과적으로 19에서 20 이 구간에 왔을 때는 과열이라는 걸 인지를 하시고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지표로 굉장히 좋은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도미넌스를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봤어요. 이사회 홈페이지인데요. 파월 의장이 대배심원 소환장을 발부받고 바로 그 다음날 오늘 낮에 연방준비 이사회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명서를 올리면서 이게 드러났죠. 형사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 지금 법무부가. 그래서 그 내용은 근데 건물 개보수 공사와 관련된 위증에 따른 형사 기소장이다 라고 돼 있는데 파월은 다른 말을 해요. 현재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통화 정책을 펼침으로써 자기가 이런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연설문을 기고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파웰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고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이런 짓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파월 의장도 기소장을 받고 바로 그 다음날 연방준비이사회, 물론 본인이 의장이지만 이런 홈페이지에 본인의 성명서를 이런 정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내보낸 거는 이분이 결코 정치적이 아니다, 중립적인 관료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로 기소장하고 내용이 상관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을 정조준하면서 이런 성명서를 발표했다는 것만으로도 이분은 굉장히 정치적이고 이분의 사고에는 지금 정치적인 마인드가 쭉 깔려 있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뉴스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X에 나온 뉴스인데요. 결국은 이게 오늘의 핵심이죠. 그래서 칼시에서는 이제 5월 저희가 12일로 그때 알아봤잖아요. 파월 의장의 임기 날짜가 5월 12일 정도로 보이는데 칼시에서는 그 전에 파월 의장이 해임된다는 게 17%까지 올랐대요. 오늘 그 내용이고요. 제임스 이손이란 분이 X에 올린 내용인데요. 파월은 경제를 망치고 있다. 전 이코노미스트 제임스 이손은 최근 트위터를 통해서 연준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월가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을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일을 지적을 한 거죠. 12월 금리 인하는 선제적인 위험 관리 조치였어야 했다는 것이다. 근데 파월의 연준은 경제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 시차를 둔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고 실시간 시장 신호를 무시하고 양적 긴축을 장기화시켰다. 그리고 시장 왜곡을 강구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공감되는 말이 저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긴축을 장기화한 거죠.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로 보이고요. 중요한 거 저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1월 15일이죠.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 심의를 상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본회의 투표를 한다고 했어요. 5일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대한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팀 스캇인데요. 상원 이번 그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올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5일 날 전후로 해서 좀 뭔가 소식이 나올 것 같아요. 움직임이. 그래서 이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죠. 그리고 총 크게 3가지의 법안을 다루는데 토큰의 분류, 증권이냐 아니냐에 대한 시비를 정확히 가려줄 수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알트코인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안,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빅테크나 많은 기업들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미 소식들이 있었죠. 몇몇 곳에서는 이미 만들어 놓은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다는 걸로 소식들이 나오긴 했었습니다. 거래소를 감독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명확성에 대한 내용, 이렇게 총 3가지인데요. 이 3가지의 큰 부분으로 암호화폐 구조 법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정이고 1월 15일 날 당장 표결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법안에 대해서 상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후에 본회의 날짜를 정하고 본회의 표결을 하겠죠. 이 상원은행위원회래요. 정확히 명칭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심의를 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될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그 법안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공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지만 이 법안이 생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큰 그림에 장기적으로는 큰 호재죠. 네, X에서도 저희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국내 정부에서 현물 ETF를 도입한다는 내용이에요. 연내에. 이제 현재는 미국, 홍콩 현물 ETF 성공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한국도 빨리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현물 ETF 나온다면 가뜩이나 지금 현재 국내 주식장이 좋은데 이 ETF도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암호화폐는 당연히 좋겠죠. 물론 앞서 비트코인 ETF 상장 때처럼 상장 전에 가격이 이미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ETF 출시를 하고 나서는 좀 조정을 겪었죠. 그래서 그 전에 가격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26년 연내 안에 출시를 한다고 했으니까요. 올해 좋은 암호화폐 상승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비트파이넥스, 이 우측에 보이는 차트 보고 가실게요. 비트파이넥스 그 롱 포지션 고래라고 많이 이 차트 보셨을 거예요. 이분이 계속 그 매집을 하다가 팔 때, 이 롱 포지션이 줄어들 때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게 지금까지는 맞고 있죠. 그래서 지난 저희가 25년도에도 이분이 팔기 시작할 때 4월부터 7월까지 약 50% 상승이 일어났었다.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이분은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물량을 모았었고 다시 고점이 형성된 이후 지난 고점하고 비슷한 부분이죠. 현재 매도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이렇게 쭉 매도가 진행이 된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50% 이상 상승이 되지 않겠냐. 그 의견을 게시를 한 거고요. 약 140K 부근이에요. 140K 부근까지는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부분의 X 게시물이었습니다. 온체인 지표를 좀 볼 건데요. 먼저 보시는 거는 푸얼 멀티플입니다. 이 온체인 지표는 지금 현재 시장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표들이에요. 그래서 이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떨어진다를 보기보다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라고 제가 준비를 한 자료들이거든요. 한 세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푸얼 멀티플. 이 채굴자들이 현재 지금 고통을 받냐 아니면 지금 과열 구간에 있냐를 나타내는 온체인 지표인데요. 이 빨간색 박스가 과열 구간이고 결국은 이 녹색 박스가 지금 채굴자들이 고통을 받는 구간인데 지금 보시면 0.9예요. 그 다음에 고점일 때는 보통 6 정도에 도달을 했을 때 고점이 나왔고 마찬가지로 21년도에는 4에 좀 못 미쳤었네요. 그리고 이번 상승장에서 제일 좋았을 때는 24년 상반기에 이때도 약 3 정도 기록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0.9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단부 고통 부분에 있지만 완전한 고통은 아니고 그래도 바닥 부근에 위치해 있다. 채굴자들의 상황이 그렇게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본 적이 있죠. 최근에 비트코인의 미시런 손익을 나타낸 표죠. 보시면 검은색은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이 색깔 있는 이 차트는 빨간색이 과열 구간, 많이 지금 현재 수익 중이란 얘기죠. 파란색이 손실 구간입니다. 근데 이 온체인 지표를 보시면 지금 0.37 구간이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 빨간색 구간이 형성될 때 0.75에서 0.5 구간을 넘겼을 때 이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만 봤을 때 아까 제가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비트코인만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큰 손실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딱 보시면 거의 중간 부분에 지금 미시런 손익이 나와 있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빠졌으면 대부분들이 다 손실 구간인데 지금 보면은 그 중간에 위치해 있다.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실 온체인 지표는 MV/RV 비율이에요. 여러 유튜버에 소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잘 아실 거예요. 온체인 지표는 결국은 비트코인 지금 현재 적정가 대비 이게 지금 얼마나 높냐라는 그 비율로 나타낸 온체인 표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저점 부분이 1 이하라고 보면 우리가 고점 부분에 갔을 땐 4에 도달했을 때 4 이상일 때 비트코인 고점 가격들이 발생을 했었죠. 근데 지금 1.6밖에 되질 않는다. 이번 상승장에는 단 한 번도 4에 간 적이 없어요. 3도 찍은 적이 없고 한 2 정도, 2 초반 까지밖에 못 간 거죠. 그래서 급격한 가격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를 MV/RV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 그렇다고 지금 현재 가격이
1 이하로 떨어져 있는 부분도 아니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에 위치해 있다. 지금 우리가 총 3개의 온체인 지표를 봤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일단 떠나서 해당 온체인 지표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격이 완벽한 저점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이게 과열 구간도 아닌 상황을 지금 알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3가지 지표로만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온체인 지표는 진짜 수십 가지가 넘으니까요. 투자자들이 사기 애매한 가격이라는 거죠. 더 빠질 수도 있고 또 더 과열 구간으로 갈 수도 있는 구간에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행보가 세력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행보 구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저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게 온체인 지표상에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다는 거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끝으로 1월 11일자인데요. 그래도 우리 암호화폐 현재 이 시장에 있으신 분들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된다고 저 코아남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잔스리 CEO 샘슨 모우는 일론 머스크가 올해 비트코인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테슬라는 4년 넘게 11,500개의 비트코인을 보유를 했었고 그게 평가액이 약 11억 달러가 넘어가는 가치이기 때문에 결국은 일론 머스크도 다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한 겁니다. 21년 이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서 본격적으로 과열의 정점 부근으로 저희가 진입을 했었죠. 이번 시즌에도 이 사람이 언급이 좀 되면 비트코인 상승장에 올까요? 일단 테슬라를 비롯해서 저 코아남 생각은 빅테크에서 어느 한 회사라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비트코인에 관련된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암호화폐 시장엔 큰 상승으로 다가올 것은 분명히 확실할 것입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금요일 아침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해당 영상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